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HLB 오늘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자, 이게 보시면은요, 차트를 보면은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급락이 나온 다음에 한 두 달 가까이 상당히 여기서 팽팽했죠, 매도 매수가. 그리고 다시 급등이 나오나 싶더니 다시 또 빠졌습니다. 자,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인데, 이 두 달 동안 잘 보시면은요, 매도 매수가 상당히 팽팽합니다. 파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받치는 세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균형이 깨지지 않고 가다가 한쪽으로 균형이 쏠리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옵니다. 정확하게 10만 원대에서 한번 걸렸습니다, 여러분. 자, 이 수급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파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받아가는 세력도 있다. 그죠? 균형이 깨지는 순간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는 HLB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FTA 이슈 중요한 건 수급입니다. 그리고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HLB 움직인 거 한번 보세요. 어떻게 움직였나? 6개월 동안 무슨 큰일이 있었나요, 회사에?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갈 만한? 4만 원, 12만 원, 다시 4만 원, 다시 9만 원, 8만 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죠? FTA 승인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거죠. 승인이 불발된 다음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요. 새 임상 결과 제출, FDA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제일 짜증나죠.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뭐 같답니다, 여러분. 뭐뭐 같다. 대응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바이오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랑 다릅니다.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있죠. 판매 실적 매출 계약. 그리고 다음 추정치도 나옵니다. 이건 안 나옵니다.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답답한 거죠. 자, HLB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인데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종목들. 영상 하나 세 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먼저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두 번째, 차트. 세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까지 포함된 리포트입니다. 영상 진행하면서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HLB 먼저 보시면요. 제약바이오, 조선해양에너지, 생활건강 레저, 금융이 있고 제약바이오 쪽에 자 중요한 약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세포치료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가 있고 마지막에 면역항암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데 승인이 되니 안 되니 제어가 나니 마니 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 결과 제출했는데 제어가 검토 길어질 것 같다. 진한권 회장이 지난번에 불발된 다음에 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항서제약에 캄렐리조모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으면 BIMO가 없어도 승인이 났다. 무슨 얘기냐면요. 승인이 불발됐던 두 가지 이유. 처음에 BIMO 임상 실사를 해봐야 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역에 못 간다는 겁니다. 전쟁 중이기 때문에 FDA 직원들이 출장을 못 간다는 거죠. 위험해서.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여기서 캄렐리조막 만들잖아요. 자, 효능에 문제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문제 잡을 게 아닌 거죠. 이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퍼실러티가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게 만약에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었으면 승인 났습니다. 봐, 여기 보시면요. 퍼실러티 미비점이 없었으면 승인 무조건 났다. BIM으로 안 해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핵심이 이겁니다. 팩트가 이거기 때문에 미팅을 해서 제어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바이오 안보법 얘기가 나왔었죠, 얼마 전에. 자, 이 얘기 나왔을 때 의회에서 통과 안 됐을 때 미국에서 HLB가 올라갔습니다. 왜? 바이오 안보법이 뭐냐면은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자 미국에서 미국인의 신체 정보, 생체 정보 아니면 DNA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임상을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를 쓰지 말라는 거죠. 바이오 안보법 위험하다는 겁니다. 일종의 IRA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되죠. 2025년부터 미국에서 북미 지역에서 자 중국 기업들 전기차 공급망에서 배제합니다. 국익 우선이죠. 미중 갈등의 소산입니다, 여러분. FDA 승인에 중국 문제가 개입되면서 승인이 안 난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 안 됐을 때 급등이 나온 거죠. 자, 아스코에서도 신장 방광암 분야 10대 연구 선정. 캄넬리 주막에 대한 효능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원래 무슨 약이었죠? 간암약이었습니다, 여러분. 간암약이었는데 간암이어서
위에도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난소암, 이제 어디까지? 부신피질암까지 왔습니다. 캄렐리주막의 효능에는 문제가 없고 퍼실러티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죠. 생존 기간 거의 2년입니다. 당연히 허가가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거 FDA 직원도 당연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전쟁 지역이라 못 가면 화상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데이터는 나와 있고 환자 상태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항서제약 효능에 문제 없습니다. 캄렐리주막, 그죠?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이오 안보법이 통과됐을 때 급등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리보세라닉 폐암 3기 전환 치료에서 완전 간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리보세라닉을 썼더니 폐암이 걸리신 분이 계신데 사라진 겁니다. 암이 완전 간해. 물론 재발의 위험은 있습니다. 하지만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막을 썼더니 암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효능이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간, 그 다음에 위, 유방암, 난소암, 아까 뭐였죠? 부신피질암, 폐암까지 왔습니다. 남은 거는 뭐 남았습니까? 췌장암 하나 정도 남았습니다. 난치병이죠, 이것도. 효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미국에서 PBM 처방 영상 목록에 등재가 됐다. 미국에서 이미 판매를 위한 작업도 다 마쳤습니다. 파머시 베네핏 매니저,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 여기 등재돼야 판매가 이루어지죠. 보험 혜택도 받고. 이게 준비가 마무리됐고요. 자, 미국 3대 PBM 중에 하나로 전체 PBM의 20% 장악하고 있는 옵토마렉스와 서브이Rx에서 레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막을 Significant Predicted Forthcoming Drug입니다. 시판될 거로 현재 예상되는 의약품. 시판된다는 얘기입니다. 승인이 불발됐기 때문에 잠시 미뤄지게 한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서도 HLB 제약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습니다.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는 얘기죠.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막. 미국과 한국에서 준비가 다 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제약이 600억 시비를 발행했는데 미국 마케팅 자금인데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사실 조달할 수 있지만 조기 집판매 때문에 차질이 생기면 쓰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예비비 형태로 600억을 시비를 발행해놨습니다. 예비 자금. 자, 근데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세 가지가 있죠. 채권, 발행, 유상증자. 세 번째 CB가 있습니다. 이걸 택한 건데 이 유상하고 CB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자, 여러분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에 첫 번째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시간이 걸리지만 확실한 방법. 핵심 세력은 여기 들어와 있죠. 두 번째, 발행 시장에도 세력들은 들어옵니다. CB 발행이나 유상증자나 BWEB, 메자닌 투자, 서브적인 방법이죠. CB는 세력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 채널이에요. 600억, 이번에 운용자금 330억도 발행됐죠. 무려 930억,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 형님 넘버 2, 넘버 3가 연이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발행 시장에서 들어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래소 이전. 이전보다 중요한 거는 이전하려는 이유죠. 왜 이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HLB가. 현재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그쵸? 이 150개 종목이랑 코스피 200, 이 350개 종목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 코스피 종목이 되면 어떻죠? 공매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것 때문에 가는 거죠. 공매도 때 하던 질려갖고. 근데 이번에도 자, 공매도를 했습니다. 신한증권 창구로 이미 증거가 나왔어요. 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찌라시 퍼뜨렸거든요. 사실 이게 현실화되긴 했는데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물량 폭탄을 내놨죠. 공매도 세력들이 일단 지금은 키를 쥐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열심히 차익 실현, 숏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팔았던 거 다시 채우고 있어요. 그죠? 내리 누르면서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만약에 재승인이 가시화된다 어떻게 될까요? 주가 올라가겠죠. 저번에 왜 10만 원 근처 가다 맞고 내려왔잖아요. 얘네들이 내리 누르는 거잖아요. 그거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숏 스퀴즈가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폭등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종목이 있습니다. 숏 커버나 숏 스퀴즈. 에코프로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액면 분할했잖아요. 이 에코프로 보시면은요. 작년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전인데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이때. 자, 5만 원짜리가 이때 그러니까 50만 원짜리가 150만 원까지 갑니다. 액분하기 전이니까 300%가 오릅니다.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여러분.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 시작합니다.
빠질 거라고 보고. 근데 의외로 주가가 버텨요. 할 수 없이 쇼커버를 합니다.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죠. 미리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실적 공시가 됐는데 그때부터는 실적이 올라오기 실적이 반영됐다 그러면서 악재가 스키즈가 나옵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 겁니다. 근데 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지만 에코프로처럼 HLB도 공매도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HLB 정리를 해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만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죠?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랑 확연히 다릅니다. 얘네들은 기준이 되는 수치가 나오죠. 추정치 다음에 안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심리적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임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거 상당히 어렵고 더 어려운 건 상용화되는 게 확률이 10%밖에 안 됩니다. 1상이나 2상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깁니다. 임상해달라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R&D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임상하려면. 두 번째, 장비나 물자 같은 거 사야 되고 임상하려면. 세 번째, 고급 인력 써야 됩니다.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인풋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메이저에서 성공한다고 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너무 적죠. 임상 끝나고 폭락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리보사라니까 캄넬리지만 얘네들은 그런 과정이 마무리됐어요. 승인만 남았습니다. 재승인 다시 도전해서 성공하면 한국과 미국에서 매출의 100%를 다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목이랑 다르죠. 자,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CB 두 번에 걸쳐서 600억, 330억 제법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10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어요. 발행 시장에서 세력이 들어온 셈입니다, 여러분. 1번과 1번에 이어서 2번, 3번. 자, 그리고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습니다. 얘네들이 주가를 내리누르고 있겠죠. 열심히 지금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숏 커버. 주가가 방향을 다시 위로 잡으면서 스키즈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먼저 바이오 종목이라는 거. 심리가 작용합니다. 이게 큽니다. 추정치, 수치 안 나옵니다. 기준되는 수치. 두 번째, 리보세라니까 캄넬리 주막은 재승인에서 성공하게 된다면은 자, 한국과 미국에서 판매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매출의 100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유통이 되면. 세 번째, 자, CB 600억, 330억.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유통시장에서 아니고 발행시장에서요. 넘버 2, 넘버 3 형님들. 네 번째, 공매도 세력들이 현재 주가를 좌지우지하면서 숏 커버 중입니다. 이게 스키즈를 발 수 있다는 거. 이때는 주가는 폭등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10년 내 최고가를 찍은 종목이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더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모든 점들을 감안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쉽지 않은 대응입니다. 자, 차트 보시면요. 일봉에서 제가 그랬죠. 2달 동안 기었는데 누군가 받치고 누군가 눌렀다. 자, 이거 기간 동향 보시면은요. 받치는 세력이 누구죠?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급락하고 얘네들 지분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사는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산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 어떻게 매매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문도 많이 받아봤는데 처음에 저 저가에 삽니다. 저기 밑에다가 깔아놔요. 두 번째 살짝 구간을 올립니다. 그 구간도 높진 않습니다. 세 번째 근접 호가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시장가. 이때부터 주가는 폭등하죠. 1단계, 2단계 상당히 오래 갑니다, 여러분 이거.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들어가 봐야 못 견딥니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나중에 급락이 한번 나올 수도 있어요. 흔들 겁니다. 2단계에서 3단계 사이에 들어가는 게 딱 좋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주가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근데 이번에 들어온 애들은 이거 다 생략했습니다. 바로 3, 4단계로 들어갔어요. 외국인은 외국인인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HLB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랑 헤지펀드가 일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총만 안 든 거지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누르고 누군가는 받치고. 그죠? 그러다가 살짝 균형이 깨졌죠. 여기서. 팽팽했었는데 위로 올렸습니다. 재승인 얘기 나오면서. 그러다 다시 10만 원대 두들겨 맞고 내려왔습니다. 왜 10만 원일까요? 10만 원이 공매도 세력들이 숏을 때린 최하단입니다. 하단 가격이에요, 여기가. 여기 위에서부터 때렸다는 얘기입니다.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12만 원까지. 여기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숏 커버를 안 됩니다. 스퀴즈로 대응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방어를 한 겁니다. 주가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자, 횡보를 하다가 올라오다 맞고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주봉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들어 올렸죠. 얘네 다 못 팔았습니다. 지금 승인에 실패하면서 세력들이라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다음에 월봉입니다. 보시면은요, 굉장히 기간이 오래됐죠. 코로나 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 한 번씩 나왔습니다. 위아래로 한 번씩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매집을 해놨습니다. 매집한 흔적이 보이시죠? 이거 몇 배입니까 지금? 몇 배 오른 거죠? 이거 밑에서부터 7배, 8배. 기간은 5년에서 6년. 기간에 비해 수익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 FDA 승인을 앞둔 바이오 종목입니다. 여러분. 감안해야죠. 그거를.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려서 매집했습니다. 얘네들. 그러면 수익률은 상응해서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이미 10년 내 최고가도 찍은 종목입니다. 이런 신고가 종목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조심해야 되고 밑에서 받치는 매집 세력, 매집 전략도 조심해야 됩니다. 헤지펀드가 하나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자, 추가 매수 여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어느 정도 매도를 했는지도 물량을 체크해봐야 돼요.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 친구들, 얘네들이 메인 세력입니다. 이 주포 세력들은요, 여러분 매집이 마무리되는데 개인들이 들어오는 거 싫어합니다. 개인들 어떻게 털까요? 피어, 밑으로 터는 거죠. 겁을 줘갖고. 두 번째, 호모입니다. 따라 사게 만드는 거죠. 임상이 잘 되나 보다, 실패했나 보다 이겁니다. 이번에 6개월 동안 보여줬잖아요. FDA 승인 하나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갔습니다. 또 밑으로 폭락하고요. 승인이 안 되니까. 자, 이 정도로 바이오 종목들은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 같은 이런 급등락하는 종목들, 그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매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매매를 해봐야 근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꾸로 매매하는 경우도 있죠. 더 갈 것 같아 샀는데 폭락하고 폭락해서 팔았는데 올라가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바이오 세력 기법 다른 섹터랑 다릅니다.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랑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 제가 PB 생활하면서 봤는데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바이오 종목 어떻게 매매하냐면 먼저 패턴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슈 분석, 그 다음에 차트 분석, 네 번째 심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 외에 5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이 돼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죠. 이런 것들이 대응하기가.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짧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다고 해도 어렵습니다. 바이오 종목은. 전체 바이오 관련해서 HLB 종목들 매매 대응하기 힘들어졌습니다. FDA 승인 하나 때문에 불발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박민수가 특별한 리포트를 하나 만들었다 그랬죠. 자, HLB 관련해서 리포트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공들여 만든 리포트입니다. 자, HLB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지금 같은 때 꼭 필요한 자료죠. 자,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자, 이번에 기술적 분석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상 시나리오 짜놨고 대응 전략 넣어놨고요. 거래소 이전 FDA 승인 관련 대응 전략 이것도 중요하겠죠. 올해 핵심 이슈 분석 및 정리 및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모두 다 중요하지만 특히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그 다음에 3번 중요하고 5번에 급등 예상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배너에 보시면 박민수 개인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이쪽으로 자료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HLB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특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 5번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대응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소강 상태죠.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뿐만 아니라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인데 박민수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 텔레그램 방입니다. 자,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생겼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010-3158-8575 자, 이 번호로 경험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입니다.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을 실시간 드릴 거고요. 자, 박민수가 직접 진행합니다. 운영하는 방이고요. 무료입니다.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집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종목이 나갔느냐. HLB도 제가 신호를 드렸습니다. 3번 드렸는데 처음에 작년 11월에 드렸어요. 최초 매수 신호인데
자, 작년에 보시면요. HLB가 11월 초에 갑자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자, 조짐이 좀 나오죠. 올라갈 것 같은. 자, 11월 14일 날 HLB 35,500원에 드렸습니다. 이날이죠. 자, 3만 원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FT 승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2월 달, 3월 달. 특히 3월에 급등이 나옵니다. 승인이 될 것 같다. 근데 그거는 그냥 가능성이잖아요. 확정된 게 아니고. 3월 26일 날 12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서. 단기 과열 조짐이 나왔습니다. 넉 달 만에 4배 수익이 난 거죠. 자, 아시다시피 그리고 5월에 급락하죠. 승인이 불발되면서. 자, 근데 제가 매매 동향을 체크하면서 어떤 자, 느낌이 좀 왔습니다. 자, 이거는 갈 것 같다 다시. 그래서 제가 2차 매수가 들어갑니다. HLB 5월 23일 5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낙폭과대 수급보전 F대 약재 반영. 이때쯤입니다. 어떤 것 때문에 제가 들어갔을까요? 막연히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매매 동향을 체크해 보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헤지 펀드가 들어온 게 제가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다 베팅한 겁니다. 5만 원에다가. 현재 뭐 수익권인데 들고 가야 되겠죠. 헤지 펀드에 베팅했으니까. 자, 그다음에 섹터가 다르긴 한데 LS 일렉트릭이 있습니다, 여러분. AI 관련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북미에서 전력기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자, 이거 3월 달부터 거래가 폭주하기 시작해요. 거래가 원래 많이 되는 종목이 아니죠. LS 산전입니다. 예전에 LS 그룹 핵심 계열사. 이거를 제가 자, LS 일렉트릭을 드립니다. 3월 7일 날 LS 일렉트릭 78,000원. AI 데이터 센터 이슈 발생. 3월 7일 이때쯤이죠. 이것도 뭐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22만 원. 3배 정도 수익이 납니다.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섹터의 대장주를 발굴해서 상승 초기에 드립니다. 010-3158-8575. 1번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신규 종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들어오고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이번 주에 만든 따끈따끈한 리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아시죠? 트럼프가 저격당하면서 오히려 당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날 끝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주말에 바이든 사퇴한다는 얘기 나왔는데 대세는 안 바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한데도 불구하고 다우가 올라가고 나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수혜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도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안보, 방위, 에너지, 금융업종, 제조업, 전통산업이 많죠. 자, 그 다음에 급등 예상 종목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TT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TT. 배너 있는 번호로 3158-8575. 자, 약자 TT 2개 보내주시면 제가 전략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11월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0월까지 대박이 날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 오픈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 전략 자료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배너 있는 번호로 TT라고 보내주시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HLB 쉽지 않습니다. 자, 힘든 구간인데 기운도 내시고요. 자, 보시면은 이거 연봉이거든요. 자, 많이 가지 않을까요? 자, 농담이고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오다가 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FT 승인 때문에. 근데 보시면은요. 여기서 끝낼 종목은 아닙니다. 오랜 기간 매집했고 신고가 종목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응 전략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HLB R 있었죠.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리포트고 그다음에 경험.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HLB 전체 계열사 매매 사인 실시간으로 드립니다. 1번 중장기방 신규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집 주방. 추가적인 리포트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 TT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주 미리미리 발굴해놨으니까 자료 TT라 보내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배너에 있는 010-3158-8575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자, 스팸 문자 확인해 보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수가 준비한 자료, 특히 HLB 전체 계열사가 커버 가능한 리포트,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확인하시고 꼭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대응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랬죠? 무료고요. 최근에 박민수를 사칭한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입장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집주 방에서 새로운 대박 종목, 신규 종목이 발굴되었으니까 1번으로 들어오시면 신규 종목 드립니다. 그리고 박민수가 최근에 만든 따끈따끈한 리포트, 국내 수혜주 분석 전망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미국은 이미 시작됐죠. 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트럼프 수혜주들 섹터별로 4가지로 나눠서 분석했으니까 TT로 보내주시면 간단하게 약자로 트럼프 트레이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뭐 난리를 쳤잖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일봉 보여드리면은
자, 이게 바이오 종목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어느 구간일까요? 자, 공매도 세력이 누르고 헤지 펀드가 받쳤습니다. 올라가다 10만 원에 부딪혔어요. 왜? 최하단 매도 단가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쭉 커버 중인데 재승인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거 뚫립니다. 그러면 이것도 뚫립니다, 여러분. 에코프로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숏 스키즈가 끝나면 폭락합니다. 타점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천적으로 얘기해서 항서제약의 문제는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승인 났어요, 벌써. 재승인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죠. FDA에 코로나 때 썼던 게 하나 있는데 패스트 트랙 제도라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 필요할 때 긴급 승인을 냅니다. 이번에 FDA 직원도 제가 보기에 명백히 실수했습니다. 항서제약, 캄네리주막 전혀 문제 없어요. 그죠? 이거 승인 나면 12일 안에 여러분 재승인 납니다. 전략자를 꼭 챙기시고요. 필요한 방에 꼭 입장하시고 대응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TT,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